안녕하세요. 이슈임당입니다. 요즘 결혼 안 하겠다는 말 더 이상 특별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결심을 선언하는 문장이라기보다는 이미 정리된 선택처럼 들리죠. 마치 오늘은 커피 마실게 정도의 톤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 정말 자유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 구조에 밀려 들어간 결과일까요? 대한민국 저출산 이야기, 이제는 너무 많이 들어서 숫자조차 무뎌졌을 겁니다. 합계 출산율 세계 최저, 인구 절벽, 국가 소멸. 그런데 오늘은 그 결과가 아니라 그 전 단계를 보려고 합니다. 바로 비혼이라는 선택이 어떻게 개인의 자유처럼 포장됐고 어디까지가 합리적 판단이며 어디서부터는 구조적 함정이 되는지 말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계산합니다. 결혼하면 집 문제부터 막힌다. 아이를 낳는 순간 커리어는 멈춘다. 맞벌이를 해도 남는 게 없다. 혼자 살면 최소한 무너지지는 않는다. 이 계산 틀린 말 아닙니다. 문제는 이 계산이 너무 합리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비혼은 약간 앞서가는 선택이었습니다. 혼자 벌고 혼자 쓰는 삶, 시간의 주도권을 가진 삶처럼 보였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결혼은 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면 손해볼 수 있는 옵션으로 인식됩니다. 통계로 보면 분명한데요. 30대 미혼율은 이미 70%를 넘어섰고 20, 30대 다수는 결혼을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라고 답합니다. 이건 가치관의 급변이라기보다 환경의 압박에 가깝습니다. 집값은 설명할 필요도 없죠. 불안정한 고용, 끝없이 오르는 생활비와 교육비. 결혼을 하면 둘이 되지만 비용은 2배가 아니라 4배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혼자면 버틸 수 있는데 가족이 되면 무너질 수도 있다. 이 인식이 퍼지면서 연애조차 리스크가 됩니다. 시간, 감정, 돈을 투자했는데 결과가 보장되지 않으면 차라리 시작하지 않는 게 합리적이라는 판단이 나오죠. 기대보다 경계가 먼저 작동하는 사회가 된 겁니다. 여기에 SNS가 기름을 붓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의 여행, 취미, 여유로운 일상. 화면 속에서는 결혼 없이도 충분히 행복해 보입니다. 반대로 결혼한 사람들의 삶은 아이 웃는 사진과 명절 단체샷 같은 하이라이트만 보이죠. 하지만 현실 대화는 다릅니다. 대출, 육아, 경력 단절, 자유의 상실. 이야기를 듣다 보면 결혼은 감정이 아니라 부담의 묶음처럼 느껴집니다. 이렇게 해서 비혼은 도망이 아니라 가장 손해가 적은 선택으로 자리 잡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인데요. 혼자 사는 삶은 분명 가볍습니다. 의사결정도 빠르고 책임도 명확하죠. 하지만 이 가벼움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얼굴을 드러냅니다. 1인 가구 비율은 이미 40%를 넘었고 20, 30대에서 그 증가 속도는 더 빠릅니다. 그리고 이 변화와 함께 나타난 또 하나의 곡선이 있습니다. 바로 우울감과 고립의 증가입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20대 우울감 경험 비율은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게 단순한 개인 성향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연결돼 있습니다. SNS, 메신저, 스트리밍 서비스. 심심할 틈은 없죠. 하지만 깊게 연결된 관계는 줄어들었습니다. 관계의 대부분은 넓고 얕습니다. 사회적 역할로 묶인 관계, 필요에 따라 유지되는 관계. 언제든 끊길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으니 사람들은 감정을 아끼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외롭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외로움을 느낄 틈이 없죠. 하지만 시간이 쌓이면 공허함이 남습니다. 이게 비혼 생활의 중간 단계에서 자주 나타나는 지점인데요. 처음엔 자유였던 혼자가 어느 순간 의미 없는 고요로 변합니다. 그리고 특정 시점에 질문이 떠오릅니다. 내가 아프면? 사고가 나면? 누가 가장 먼저 나를 찾을까? 이 질문은 감정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일본에서는 비혼 증가 이후 고독사가 30% 이상 늘었고 한국도 같은 경로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1인 가구 고독사율은 매년 20%씩 증가 중이고 40에서 60대 1인 가구 사망자 중 약 15%는 고독사로 분류됩니다. 집안에서 쓰러진 뒤 며칠이 지나서 발견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거죠. 이건 극단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조가 만든 결과입니다.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벌고 혼자 쓰는 구조에서는 노후 리스크가 전부 개인에게 집중됩니다. 가족이 있는 경우 배우자 소득, 자녀 지원, 상호 부양 구조가 작동하지만
1인 가구는 모든 위험을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 지금이 끝나는 시점입니다. 실제로 50대 이상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노후가 불안하다고 답한 비율은 70%를 넘습니다. 자유로 시작한 선택이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적 고립으로 변하는 순간이죠. 비혼은 잘못된 선택이 아닙니다. 하지만 위험이 없는 선택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위험은 개인이 아니라 사회 전체로 확장됩니다. 이제부터는 이 현상이 왜 개인 문제로 끝나지 않는지, 그리고 사회 구조를 어떻게 흔들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비혼이 늘어난다는 건 단순히 결혼식이 줄어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회 전체의 작동 방식이 바뀐다는 뜻인데요. 가장 먼저 흔들리는 건 인구 구조입니다. 이미 합계 출산율은 0.7명대까지 떨어졌고 30대 미혼율은 70%를 넘어섰습니다. 이 두 숫자는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비혼이 늘면 출산은 줄고 출산이 줄면 사회의 속도가 달라집니다. 2026년부터 본격적인 인구 절벽이 시작됩니다. 이건 예측이 아니라 이미 계산이 끝난 수치입니다. 청년 인구는 줄고 노동력은 부족해집니다. 연금 재정은 빠르게 압박받고 경제 성장률은 둔화됩니다. 이 변화는 아주 구체적인 장면으로 나타납니다. 병원과 요양시설은 늘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기업은 인력 부족을 해외 노동력으로 메우려 합니다. 내수 시장은 줄어들고 국가 재정은 고령화 비용에 더 많이 쓰이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출발점이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라는 점인데요. 그래서 이 문제는 더 복잡합니다. 누군가를 비난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쪽에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으니 나라가 망한다. 다른 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출에 육아에 경력 단절까지 감수하느니 혼자가 낫다. 이 두 입장은 온라인에서 끊임없이 충돌합니다. 남녀 갈등으로 번지고 결혼 자체가 위험한 계약처럼 묘사되기도 합니다. 이건 단순한 말싸움이 아니라 사회적 신뢰가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정부도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닙니다. 청년 주거 지원, 출산 장려금, 각종 세제 혜택, 정책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이유는 간단한데요. 집값, 고용 불안, 양육 비용이라는 핵심 변수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26년 이후 정책 강도가 더 세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비혼율이 소폭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출산은 이미 글로벌 트렌드입니다. 완전한 반전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답이 없는 걸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혼 증가가 반드시 사회 붕괴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대신 사회의 형태가 달라집니다. 이미 변화는 시작됐습니다. 혈연 중심 가족이 아니라 선택 기반의 연결 구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공유 주거, 커뮤니티 기반 생활, 노후 협동조합, 선택 가족 개념. 혼자 살되 완전히 고립되지 않는 방식들이죠. 이건 감성적인 대안이 아니라 고립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구조적 시도입니다. 개인의 자유를 유지하면서 연결을 복원하려는 움직임이죠. 경제도 이 변화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1인 가구 소비는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1인 식품, 밀키트, 소형 가전, 개인 취미 서비스, 홈트 기구, 개인 여행 패키지, 1인 엔터테인먼트, 이른바 1인 커머스 시장은 이미 수조 원 규모로 성장 중이고 2026년 이후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업들은 대형 가족을 상정한 상품 대신 소형, 개인 맞춤, 시간 단위 소비에 집중합니다. 주거 공간도 작아지고 가정과 서비스도 개인 중심으로 재편됩니다. 이건 분명 새로운 기회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위험도 있습니다. 가족 단위 소비가 줄어들면 내수 전체의 체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거대한 시장도 열립니다. 노후 시장인데요. 1인 노인 가구가 늘면서 요양, 의료, 돌봄 서비스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비혼과 저출산의 시대는 위기이자 전환점입니다. 과거의 가족 중심 경제에서 개인 중심 경제로 이동하는 과정이기 때문이죠. 이 변화 속에서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비혼을 선택했든 결혼을 선택했든 고립되지 않도록 구조를 만드는 것. 국가는 주거와 노후 안전망을 강화해야 하고 개인은 의도적으로 연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유는 언제든 고립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는 선택은 도망도 유행도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 없는 자유는 시간이 지나면 비용이 됩니다. 지금의 선택이 10년, 20년 뒤에도 유지될 수 있는지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슈임당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